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불교의 매력. 홍대 입구역에 절 세운 스님의 이야기. 저스트비 홍대 선원 준한 스님 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수행자들의 경우 출가 사연은 하나같이 특별하지요. 10년 유학 비용 평생 갚아라. 준한 스님은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었던 스님은 사업가인 어머니와 거래를 했답니다. 유학 가고 싶어요. 안 돼. 제가 어떻게 하면 유학 보내주시겠어요? 졸업할 때 전교 10등 안에 들면 보내줄게. 준한 스님은 그때 아마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졸업 성적은 전교 8등. 어머니는 약속대로 유학을 보내주셨지요. 이후 어머니는 준한 스님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유학 비용을 뒷바라지 하셨지요. 그 10년 동안 어머니는 전공을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 지지해 주셨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여장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준한 스님은 10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대학 졸업장을 받아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께 드렸다지요.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니 어머니는 말없이 방에서 장부책을 들고 오셨답니다. 거기엔 준한 스님이 10년 유학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원한 내역이 1만 원 단위로 빽빽히 적혀 있었답니다. 총액은 4억 3천만 원. 어머니는 장부를 스님에게 주면서 너를 위해 내 인생의 10년을 쏟았다. 평생을 두고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하시는데 진짜 보통 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준한 스님은 미국으로 돌아가 채식 뷔페 사업을 준비했답니다. 사업성도 유망해 투자 약속도 받았답니다. 그러나 대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생사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불교 수행에 빠져든 그는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행을 계속했지요. 제가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살 것인지 출가를 할 것인지 고민 끝에 결국 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은사는 하버드 출신 형각 스님이고요. 출가 결심 밝히자 다 갚았다. 출가를 결심하자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갚기로 약속한 유학비도 생각났고요. 귀국해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지요.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어머니에게 출가 결심을 말씀드렸답니다. 그 다음 상황은 너무나 뜻밖이었다지요.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어머니가 출가 결심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당황한 스님 앞에서 어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런 말씀을 들려줬답니다. 내가 평생에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준한 스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 혼자 마음속으로 간직한 소원이었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모태 불자라고 했지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내심 아들이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환희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 갚았다고 하셨답니다. 사업가로서 이미 자신의 노후 준비는 마쳤던 어머니는 꼭 아들이 유학비를 갚아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가할 수 있었지요.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삼위계 받고 집에서 자려 하자 견성하셨나? 그러나 준한 스님 모자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또 있습니다. 2006년 정식으로 출가한 스님은 1년간 행자 생활을 한 후 삼위계를 받지요. 은사인 형각 스님은 어머니에게 찾아가 인사드리라고 했답니다. 1년 만에 집을 찾은 스님은 가사와 장삼을 갖추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 스님을 맞은 어머니는 다소곳이 삼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젠 아들이 아니라
출가자 스님으로 대한 것이지요. 아들 역시 어머니에게 맞절로 3배를 올렸답니다. 스님은 출가 전까지 지내던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았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깍듯한 존댓말로 물었답니다. 스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려는 겁니까? 스님은 별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자고 갈게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역시 존댓말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이제 막 출가해 예비 사미스님이 된 아들에게 깨달았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에이, 지금 막해 받고 왔잖아요 라고 응석을 부리려는 스님에게 어머니는 견성하고 와서 주무세요 라고 했다지요. 다음 생엔 행자실에서 만나시지요. 그리고는 전생에 스님에게 진 빚은 이제 다 갚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행자실에서 만나시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다음 생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으로 다시 만나자는 뜻이지요. 스님은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출가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핫플레이스에서 명상이 되냐고요? 그런 곳에서도 잘 되는 게 진짜 명상이죠. 선언은 원래 불교에서 스님들이 모여 공부하고 참선하는 장소를 말한다. 홍대 선언은 템플스테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 6층 건물 곳곳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티라운지, 잠을 자는 숙소, 옥상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5층에 있는 법당에는 새뼘 남짓의 자그마한 부처상도 있다. 이곳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들은 지난해 약 40개국 6천여 명으로 대부분 20, 30대다. 준한 스님은 절 안에서의 댄스파티, 사찰 소개팅 등으로 요즘 불교가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힙하다, 개성 있다는 신조어 평가를 듣는 데 대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매력이라며 홍대 선언이 다른 절의 외형을 그대로 본뜨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불교 교리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으로 설파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불교의 개방성 덕분이라고 전했다. 홍대 선언에서는 춤 명상, 먹기 명상과 같이 다른 절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시간을 갖기도 한다. 준한 스님은 명상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하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며 춤추거나 먹는 그 순간에도 이 행위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마음의 평화임을 강조했다. 준한 스님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었고 당시 동석했던 친구는 의식불명이 됐다며 괴로워하다 긴 고민 끝에 수행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20대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홍대 선언을 세웠다는 그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내가 나를 못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미움은 실제로는 전부 꿈이니 용기를 내 각자의 울타리에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